청나라 말기, 사실상 여황제나 다름없던 서태후의 섭정기.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여성이 겪는 억압은 그 어느 때보다 지독했다. 여자는 남성에게 귀속되어야만 존재 가치를 인정받았고, 파혼을 당하면 이유와 상관없이 여자 쪽 흠으로 여겨져 친부모조차 딸을 부끄러워했다. 혼인도 못한 채 죽은 여인은 집안의 흉으로 여겨 죽어서까지 혼례를 치르게 하는 명혼이라는 풍습까지 생겨났다. 1911년 9월, 후베이성 우창 인근 좁은 오두막 집안. 병든 아내가 기침을 한다. 옆에 앉은 남편 류진청. 거칠어진 손으로 아내의 등을 쓸어준다. 약 가져올 테니 조금만 기다리시오. 서방님, 미안해요. 그런 소리 말고 어서 누워요. 비싼 약값으로 돈을 다 쓰고 남은 돈은 거의 바닥이었다. 항아리에 든 초라한 자신의 전 재산을 보자 한숨이 나왔다. 장사로는 감당이 안 돼. 다른 방도를 찾아야 한다. 다음 날 저작거리. 류진청이 일감을 찾아 헤맨다. 혹시 일 없습니까? 지금은 없네. 해질 무렵 지쳐서 앉아있는 류진청에게 한 노인이 다가온다. 젊은이, 일을 찾나? 류진청이 고개를 번쩍 든다. 예! 노인이 류진청을 유심히 살피더니 말한다. 산속 사당을 일주일만 지켜주면 되네. 집안 어른이 돌아가셔서 길이를 택해 하관하려는데 그때까지 재단을 관리하고 관을 지켜줄 사람이 필요하네. 유진청이 조심스레 묻는다. 보수는 얼마나 됩니까? 은자 50냥이네. 유진청의 눈이 커진다. 그 돈이면 아내 약값은 물론 6개월은 먹고 살 수 있는 돈이었다. 무조건 하겠습니다. 한 가지 조건이 있네. 사당을 지키는 일주일 동안 절대 사당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되네. 노인의 눈빛이 심상치 않다. 행여라도 밖으로 나가면 계약은 무효가 되고 자네는 단 한 푼도 못 받게 될 걸세. 내 말 알겠나? 류진청은 약간 미심쩍은 느낌이 들었지만 관을 지키는 일이기에 금기나 미신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수긍했다. 무엇보다 50냥이라는 보수는 놓치기 아까울 만큼 큰 돈이었다. 집으로 돌아간 유진청은 아내에게 며칠 집을 비운다고 말한 뒤 노인을 따라 나섰다. 깊은 산속, 낡은 사당 하나가 덩그러니 서 있다. 노인이 사당 문을 열자 사당 한가운데 검은 관 하나가 놓여 있다. 관을 본 유진청이 움찔했다. 저 안에... 그렇네. 우리 집안 어르신이지. 노인이 바닥에 보따리를 내려놓는다. 여기 일주일치 식량과 물일세. 뒷간은 사당 내 뒷마당 쪽에 있으니 울타리 안에서만 생활하게. 일주일 후에 다시 오겠네. 낮에 1시즌 정도는 꼭 문을 열어 환기도 시켜주고. 노인이 문 앞에서 다시 한번 힘주어 말한다. 기억하게. 내가 올 때까지는 절대 단 한 발자국도 밖으로 나가선 안 되네. 네, 명심하겠습니다. 노인이 한 번 더 강조한 뒤 문을 닫는다. 어두운 사당 안, 촛불을 켜고 관에서 최대한 멀리 앉은 류진청. 밤이 되자 오싹함은 배가 되었다. 바람소리, 나뭇가지 스치는 소리. 깊은 숲속 사당 안에, 그것도 관 옆에 누워있다 생각하니 좀처럼 잠이 오질 않았다. 유진청이 노래를 흥얼거린다. 그렇게 1시즌쯤 지났을까. 쾅쾅쾅.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 유진청이 화들짝 놀란다. 문 좀 열어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다급한 여인의 목소리. 류진청이 문틈으로 내다본다. 여인이 서 있다. 이마엔 피가 묻어 있고 옷도 찢어져 있다. 남편이 저를 죽이려고 해요.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다급한 목소리에 급히 문을 연다.
어서 들어오시오. 류진청은 재빨리 문을 닫는다. 여인은 들어오자마자 촛불을 끄고 숨을 고른다. 대체 무슨 일이오? 쉿. 여인이 말하지 말라는 듯한 제스처를 취한다. 그때 멀리서 들리는 거친 사내의 목소리. 인연이 어디 갔지? 잡히기만 해봐라. 잠시 후 사내의 발소리가 멀어져 간다. 여인은 몇 분 뒤 고맙다며 조심스레 밖으로 나갔다. 류진청은 이제야 편히 자리에 누웠다. 순간 깜짝 놀라 눈을 뜬다. 문틈으로 보이는 사람의 실루엣. 남자가 여인의 시신을 끌고 가는 모습. 유진청은 오금이 저려 털썩 주저앉았다. 내가 뭘 본 거지? 자기도 모르게 촛불을 끄고 구석에 웅크린다. 그날 밤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이튿날 밤 사당 청소를 마친 류진청이 구석에 앉아 있다. 어젯밤 일을 겪은 후라 밤이 되니 더 무서웠다. 그때 설마 심장이 내려앉는다. 살려주세요.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빼꼼히 문틈을 내다본다. 분명 어젯밤 죽은 여인이 어제 모습 그대로 서 있었다. 말도 안 돼. 류진청은 자기 눈을 의심했다. 살려주세요. 남편이 저를 죽이려 해요. 급히 촛불을 끄고 구석에 몸을 웅크린다. 이건 꿈이야. 귀를 막고 눈을 질끈 감는다. 문이 열리지 않자 여인이 황급히 옆길로 도망가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나 잠시 후 류진청이 놀라 고개를 든다. 또? 3일째 밤에도 그녀는 어김없이 찾아왔다. 제단을 닦고 향을 올리며 사당을 청소하면서도 어제 일이 계속 떠올랐다. 이쯤 되자 그녀의 정체가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4일째 밤. 여인이 고맙다며 인사하고 나가려 할 때 류진청이 붙잡는다. 지금 나가면 그자가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여인은 수긍한 듯 다시 자리에 앉았다. 여인의 이름은 리밍이, 갓 시집온 20살 새댁이었다. 공자님은 왜 이런 깊은 산속에 혼자 계세요? 일주일간 관을 지켜주면 큰 돈을 주겠다고 했거든요. 관이요? 그제서야 관을 발견하고 놀라는 여인. 아내가 많이 아픈데 약을 사려면 큰 돈이 필요해서요. 아내분은 좋은 낭군을 만나셨네요. 여인이 쓸쓸히 웃는다. 그리고 유진청이 잠든 사이 여인은 끝내 죽임을 당했다. 5일째 밤. 유진청은 어떻게든 그 여인을 살리고 싶었다. 여인과 진지하게 대화를 시작한 유진청. 남편은 일대에서도 유명한 지주 집안 아들입니다. 저는 5번째 아내로 시집을 간 거였어요. 첫날부터 폭력이 심했죠. 그녀가 멋쩍은 듯 웃는다. 좋은 남자 만나 사랑 받으며 살고 싶었는데. 류진청이 안타깝다는 듯 여인을 바라보았다. 남편은 그날도 취해서 들어왔어요. 이렇게 맞다간 죽겠다 싶어 도망쳐 나온 거예요. 너무 무서워 인근 사당에 숨었지만 결국 저는 남편한테 맞아 죽었어요. 흠칫 놀라는 류진청. 공장님, 혹시 제가 죽었나요? 화들짝 놀라 일어나 보니 아침이었다. 6일째 밤. 류진청이 기다렸다는 듯 문을 열어준다. 잠시 후 사내의 발소리가 잦아들자 조용히 여인에게 말을 건넨다. 믿기 어렵겠지만 당신은 어제도 찾아왔습니다. 이름은 리밍위이고 20살이죠. 지금 나가든 새벽에 나가든 당신은 죽습니다. 도대체 왜 매일 찾아오는 겁니까? 여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답한다. 공자님, 저는 결혼 전 정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부모님이 시집을 가라면 그냥 가는 거죠. 공자님,
제 부탁 하나만 들어주실래요? 말씀해 보십시오. 저희 남편은 사실 첩자입니다. 류진청의 눈이 커진다. 처음엔 그저 여자나 패는 소인배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는 훨씬 더 나쁜 놈이었죠. 그날도 술을 진탕 마시고 와서는 동족을 팔아넘기는 걸 무슨 자랑처럼 떠벌리면서 좋은 자리까지 맡게 될 것 같다고. 네가 얼마나 좋은 집에 시집왔는지 보라더군요. 역겨웠습니다. 여인이 정색하며 다급히 말했다. 그자가 10월 5일 우창 북쪽에서 접선해 혁명군의 정보를 빼돌릴 겁니다. 그 전에 그를 막는다면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여인의 애절한 얼굴, 그리고 그래야만 그분을 구할 수 있어요. 그때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쉿! 서로 말없이 숨을 죽인다. 류진청이 조심스레 문으로 다가가 내다본다. 순간 문 밖에서 안을 들여다보는 남자의 얼굴. 으아! 남편이 문을 박차고 들어온다. 인연, 여기 있었구나. 남편이 눈을 부라리며 유진청에게 달려든다. 이년놈들이. 여인이 비명을 지른다. 격한 몸싸움 끝에 유진청이 관을 밀치며 넘어졌다. 순간 관 뚜껑이 열리고 시신의 얼굴이 드러났다. 그 안에는 늙은 남자가 아닌 젊은 여인이 누워 있었다. 그녀는 다름 아닌 리민이었다. 깜짝 놀라서 눈을 떠보니 아침이었다. 숨을 몰아쉬며 관 쪽으로 시선을 옮기는 류진청. 그런데 관 뚜껑이 열려 있다. 설마. 조심스레 가까이 다가가 보니 어제 본 그 여인이 누워 있었다. 눈을 질끔 감고 관 뚜껑을 닫는다. 리밍이는 자기보다 40살이나 많은 남자에게 시집을 갔다. 부잣집에 시집가게 되어 가족들은 기뻐했지만 그녀는 한 달도 안 되어 싸늘한 주검이 되어 돌아왔다. 시댁에서는 갑자기 피를 토하고 쓰러졌다며 병약한 여자를 속여서 시집 보낸 것이니 이 결혼은 무효임을 주장했다. 결국 친정에서는 미혼인 채 요절한 딸을 위해 명혼을 치른 것이었다. 잠시 후 숲길 사이로 노인이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노인이 관과 제단을 살피며 말한다. 잘 지켜줘, 고맙네. 유진청은 노인에게 묻고 싶은 말이 많았지만 그대로 돈만 받고 숲을 내려왔다. 며칠간 고민만 하던 유진청. 여인의 말이 사실일까? 하지만 정말 사람들이 죽는다면? 믿져야 본전이었다. 다음 날 여인이 알려준 곳을 찾았다. 그곳엔 정말 혁명군의 은신처가 있었다. 누구시오? 혹시 장이라는 분이 계십니까? 급한 정보가 있습니다. 잠시 후 30대 초반 다부진 인상의 남자가 나온다. 무슨 일이요? 10월 5일 장거풀한 자가 우창 북쪽 창고에서 혁명군의 정보를 넘길 겁니다. 장이가 류진청을 유심히 살핀다. 제 말을 믿지 않아도 상관없지만 그를 막지 않는다면 많은 사람이 죽을지도 모릅니다. 장이가 류진청을 빤히 보더니 답한다. 고맙소. 1912년 신의 혁명으로 청왕조가 무너지고 마지막 황제 푸이도 황제 자리에서 물러났다. 그 혼란 속에서 수많은 반역자들이 처단되었고 민중을 억압해온 부패한 지주들 또한 역사의 심판을 받았다. 보름 뒤 유진청은 아내의 약을 사러 우창 장시로 나왔다가 마을 어귀에서 이상한 소란을 목격한다. 사람들이 몰려들어 돌을 던지고 누군가를 끌어낸다. 무슨 일이요? 모르시오? 외세와 내통한 자들이라오. 악명 높은 지주였는데 몰래 밀정질하며 배불려온 걸 혁명군이 잡아낸 거요. 유진청은 멈칫하며 지나가는 이들을 살핀다. 끌려가는 무리 중에는 그때 보았던 바로 그 여인의 남편도 있었다. 그리고 뒤이어 그 집안의 어른들까지 한 줄로 묶여 끌려가고 있었다.
군중이 소리친다. 매국노다! 민초의 피를 빨아먹은 놈들이다! 끝장내라! 돌을 맞고 끌려가는 그들의 모습은 마치 오래 묵은 응보가 제자리를 찾은 듯했다. 남자는 묵묵히 그 장면을 지켜보다 아내가 기다리는 집으로 발걸음을 옮긴다.